지금 간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간 섬유화의 가장 큰 문제는 증상이 없습니다. 다행인 거는 간 섬유화는 아주 초기 단계라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회복을 시키려면은 원인 질환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조금 높아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게 간경화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간경화 직전 단계, 바로 간 섬유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간 섬유화가 뭔가요? 간경화랑 다른 건가요? 간 섬유화는 간 세포가 반복적으로 손상이 될 때 그 손상 부위를 메우기 위해서 섬유 조직이 쌓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디 다치게 되면은 흉터가 생기는데 간이 흉터처럼 굳어지는 단계를 간 섬유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 섬유화가 심해지면은 간이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간 경화로 진행이 됩니다. 즉, 간 섬유화는 간 경화의 진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 섬유화는 왜 생기나요? 특별한 증상이 있나요? 간 섬유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에 자꾸 손상을 받으면서 만성적인 간 손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간염,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알코올, 술을 많이 먹어 생기는 알코올성 간질환, 그리고 예전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사이사성 간질환으로 바뀌었는데, 왜냐면 비알코올성 하니까 술에 너무 포커스를 하니까 대사이상 간질환 걸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대사이상 간질환에서도 간 섬유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 섬유화의 가장 큰 문제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간암이 생기던, 간 경화가 생기던, 간 섬유화가 진행돼서 간 경화가 생겨도 간 경화 초기 단계에도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 경화 가기 전에 간 섬유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전혀 증상이 없겠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만 발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간 섬유화는 우리가 이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는데, 피검사나 이런 것들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간 섬유화 검사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간 조직 검사 같은 걸 해서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했는데 너무 그거는 침습적이고 해서 요새는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간 파이브로 스캔 이라고 부르는 파이브로 스캔을 통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또한 혈액 검사로 AST나 ALT, 이게 간 상태를 보는 검사 중에 가장 환자분들이 좀 잘 아는 수치가 AST나 ALT 같은데, 그런 걸로 이제 계산하는 에이프릴이라든지 피부포, 이런 것들을 지표를 계산해서 좀 섬유화를 좀 알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피검사 중에 M2B PCI라든지 ELF 피검사, ELF라고 부르는데, 이런 피검사들도 간 섬유화를 좀 예측할 수 있는 피검사입니다. 사실은 대사이상 간질환이 제일 많아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보다는 대사성 질환이 요새는 훨씬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간 섬유화 검사도 좀 도움이 되고 주기적인 혈액 검사가 좀 도움이 되고요. 저는 지방간이 있는 환자들한테 지방간 추적 관찰을 초음파나 피검사로 하는데, 그럴 때 피검사를 하면서 꼭 내는 건 M2B PCI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간 섬유화나 이런 것들 좀 보고 있고, 지금 간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이 간 섬유화 검사의 가장 큰 단점은 기계가 너무 비싸요. 간 섬유화 하나만 보는 건데 초음파보다 그게 비싸거든요.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기계라서. 근데 이제 그것도 도입을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돈 잘 버시니까 조만간 도입되지 않을까요? 돈을 잘 못 벌어요. 좀 오해하고 계시는데 돈 잘 못 법니다. 오늘 또 시계 바뀌셨는데요? 시계는 원래 좀 많이 짝퉁이에요? 짝퉁은 아닙니다. 간 섬유화인 상태에서 치료가 가능한가요?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행인 거는 간 섬유화는 아주 초기 단계라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회복을 시키려면은 원인 질환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사이사성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은 체중 감량을 하고 운동을 하면 간은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라면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B형 간염과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약 먹으면 되고 본인들이 운동이랑 생활습관 좀 하면 되니까 더 쉬운데, 오히려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거나 대사이사성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힘들어요. 왜냐면 술 끊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복부 위안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대사이사성 지방간, 대사이사성 지방간염이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살 빼고 운동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물론 충분히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런 관리가 좀 어려운 것들이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어떤 수치를 보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AST나 ALT 같은 간 수치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감마지 TP, 알부민 이런 혈소판 수치를 좀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ALT는 정상인데 AST가 높거나
혈소판 수치가 점점 떨어지면은 간 섬유화를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건강검진 하는 병원들이 파이브로 스캔을 가지고 있거나 파이브로 스캔이 없으면은 M2B PCI나 엘프 같은 추가 피 검사를 대부분 하거든요. 저희 병원도 M2B PCI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지방간이 있거나 간이 좀 걱정이 되면은 추가를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 섬유화를 막기 위해 평소에 어떤 관리를 해야 할까요? 간 섬유화는 가장 중요한 게 원인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피 검사를 하고, 만약에 내가 간염이 있다고 하면은 치료를 좀 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있는 것이 알코올성 간질환, 이런 것들은 절주를 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가장 요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인데 대사이사성 지방 간질환, 이런 것들은 체중을 좀 빼고 운동을 좀 하고 우리 액상가당이나 이런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 걸 좀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 같은 것들이 또 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 보조식품이나 한약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검증이 안 된 약들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피검사나 간 초음파, 간 섬유화 검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생활습관 조정이 중요합니다. 간 섬유화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증상이 없이 조용히 진행합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 되면은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건강검진 및 건강검진 할 때 피검사랑 초음파도 하면서 하이브로 스캔이나 간 섬유화를 보는 피검사들 잘 체크해서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증상이 없다고 해서 간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를 꼭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체크하고 조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 수치 이상이 있었다면은 지금이라도 꼭 초음파, 간 섬유화 검사, 추가 피 검사 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파이브로 스캔 도입하실 거죠? 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네, 감사합니다.